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국내 주식 중에 급등 성장주, 자, 예상입니다. 이게 꼭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차트를 공부하는 개념에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물론 뭐 저는 이걸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식이 특징이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잘 안 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주, 우량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래 보유해서 배당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단기간에도 주식 수익 내고 싶으니까 이런 급등주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리스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더 열심히 하시고 매매 더 잘하시는 실력 있는 주식 전문가, 전문가까지 아니더라도 주식을 잘하는 우리 부자님, 리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요, 아니죠. 머티리얼이에요. 요새 2차 전지 이후로 머티리얼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자, 현금 배당 1.13 정도 되고, 우선은 뭐 업종퍼에 비해서 업종퍼가 12.09인데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등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비싸요. 많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거 감안하셔서 꼭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뭐 하는 회사냐?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해서 이제 금속 중에 자성 띄는 금속들 있거든요. 자기적 기능을 갖고 있는 파인 세라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LG전자나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히토류 중국 수출 수입 이런 거 이제 미국에서 막았죠. 거기에 대한 대체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항상 우리나라 급등주들은 테마와 섹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다 구분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셔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테마가 있네? 그러면 이게 언제 떨어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테마가 있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 주고 내가 빠져나올 때만 잘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겁먹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 TQ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변동성이 좋으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우리가 TQ를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올라가던 때가 있으니까 하락하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시고, 대신 국내 주식들은 계속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된다. 왜? 한번 수급이 빠지고 세력이 나가면 계속 내려갑니다. 한 3년 이상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순절 또는 익절해서 나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식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만 2천 종목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LG전자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나 이런 쪽 관련해서 소재 쪽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자체는 그래서 동일 업종 비교당할 때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업종하고 구분이 됩니다. PBR 자체는 조금 높아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낮죠. 요새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낮은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좋은 주식이 잘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작고, 손실은 아닌데 영업이익이 현재는 작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근데 왜 소개를 드리냐? 지금 차트가 좋아서요.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차트 너무 좋아도 영업이익,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있죠? 요건 네이버 화면이니까 네이버 증권 가서 보시면 돼요. 요런 거 많은 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행히 흑자 전환은 했고, 그리고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살아나는 상황이다. 원래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잠깐 노렸다가, 그럼 이 회사가 그렇게 가치 없는 회사냐?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대신 부채 비율이 좀 있고, 제일 상패당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업이익. 이거 적자 전환하면
예, 웬만하면 매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얘는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지켜보시라는 거고, 순이익률이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하시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를 하시더라도 좀 단기간, 예, 좀 살짝 한 3개월 안에 올라오면, 빠르면 뭐 저는 1, 2주만 해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예상 적정 주가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예, 저는 뭐 투자를 했지만, 예, 미리 투자한 건 아니고요. 저도 금요일 날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를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게 뭐 한 2주? 한 달 전쯤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상으로는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자, 주봉 차트고요. 제가 이제 평가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의미 없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체크 포인트를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봉에서도 체크하고 일봉에서도 저는 체크하는데, 추세 상승하냐, 그래서 검노선하고 저점을 확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현재 가격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검노선 일목의 기준선을 뛰어 올라와서 돌파를 했어야 돼요. 네, 돌파했죠. 근데 주봉에서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일봉이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는데 주봉의 상승은 조금 더 확실합니다. 예, 하락할 때, 주봉에서 하락할 때 일봉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곧 하락해요. 왜? 추세가 하락이니까. 큰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나스닥 TQ가 잠깐 2, 3일 반등한다고 해도 지금 연봉으로 볼 때 하락이잖아요. 주봉으로 볼 때도 하락, 월봉도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상승을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 상승 동그라미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다이아 표시는, 네, 저희 그 차트, S밴드 차트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안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투자는 좀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책 80권 읽을 시간도 없고, 요새 80권이 뭐 10,000원씩 하지 않잖아요. 비싼 책은 30,000원씩 하는데 15권 보시는 것보다 저는 한 권만 제대로 읽고 나머지는, 예, 이런 차트에 투자하셔갖고 제대로 그 위치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다. 내비게이션 사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상승 다이아 표시는 여기 이 밝은 형광색, 녹색 있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요것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능성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저는 주식은 그림이라고 늘상 말씀드려요. 이쁜 그림, 차트가 이쁜 녀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급거래, 대금 발생. 요 하단부 보시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서 상승이 났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 예, 굵은 빨간색 안 보이죠? 네, 이거는 그냥 조금 올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예, 큰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큰 상승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큰 상승, 예, 큰 거래대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뛰어 올린 거고, 이걸 누가 올렸냐? 예, 일봉에서 보시면 압니다. 지금 외국인이 올리고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칠 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밴드, M밴드 상 위치는, 자, M밴드 상은, M밴드는 요겁니다. 녹색하고 요 주황색. 그리고 P밴드는 여기 형광색 점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점선인데, 의미는 M밴드는 맥시멈 밴드예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지금 뚫었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S밴드에 걸려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대, 상승 가격대의 거의 맥시멈 부분에 왔다. 그러니까 일부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단 M밴드는, 예,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여기 가면 대부분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샀으면 좋겠죠? 예, 겁이 없으면 지표를 믿고요. 겁 없이 사실 수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냥 여기 걸치면 삽니다. 손해볼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밴드, M밴드 상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내려와서 하단에 P밴드 반등하고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 하고 있죠. 위아래. 그리고 올라가서
이전에 P밴드를 닿았다는 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려가는데 하락하는데 P밴드를 못 닿죠. 못 닿아요. 못 닿아요. 닿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P밴드를 못 닿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죠. 하락세가 세니까 여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등을 할 때 여기를 닿죠. 그럼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P밴드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내려오다가 어때요? 반등을 줬는데 여기 닿고 치고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역시나 하락할 때는 이게 못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P밴드 못 닿았으니까 줄이시는 게 맞죠. 예, 물량을 줄여야지 야, 또 상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큰 오산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은 이 밴드 닿느냐 안 닿느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닿았죠?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또 70으로 넘어갔다. 왜?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평선 닿죠? 그리고 추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근데 이 P밴드를 못 닿고 여기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하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정도에서 눌리면. 근데 P밴드까지 닿았다면 한번 우리가 재상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힘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밴드까지 닿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물론 어렵죠. 여기 C라인을 이평선하고 같이 뚫는 건 어렵지만 지금 추세에선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M 밴드상 위치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추세 전환봉 발생 여부는 요 주황색, 파란색 봉 발생인데 요게 발생하면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락한 거 아닙니까? 하락하기 전에도 여기까지 반등은 했죠. 왜냐? 이 봉이 어디서 발생했나요? 저점에서 발생했잖아요. 요 구간에서 발생했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한 거라 우리가 한 번은 물렸어도 여기서 탈출할 기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눌렸는데 이때쯤 만약에 이 봉이 이런 식으로 발생했으면 너무 좋은데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기준봉에 해당하는 강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다. 물론 거래대금은 들어왔는데 조금 더 셌으면 이 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상승이다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60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됐고요. SV 시그널 A급 발생 여부는, 자, SV 시그널은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공개해드린 시그널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잘 맞아요. 뭐냐? 요 하단부에 보면 네, 그냥 음영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DMI는 여기 녹색 음영, 그 다음에 바이너리 웨이브는 요 연녹색, 형광녹색 음영이 나타나면 우선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저점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발생한 데 볼까요? 요 위아래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앞쪽에 더 내려갔을 뿐이지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저점 부근이거든요. 이게 발생했다고, 이건 뒤에 나온 거고 이게 먼저 나온 거죠. 그럼 요 구간까지는 최저점 맞았죠.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사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 SV 시그널이 한 3번 정도 나타날 때 여기 앞에서 보시면 하락하죠. 그럼 SV 시그널이 여기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저점으로 눌린 거예요. 근데 앞에 시그널이 안 나왔다고 3번을 무조건 샌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약간의 이제 그 논리적인 허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넘버 3를 항상 제가 외치는 이유는, 이건 밀리다가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웨이브는 3번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DMI가 이 위쪽까지 나와서 그림은 못 그렸는데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자 가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갔죠. 두 번째 여기까지 올라가다 내려왔고, 사실은 세 번째에 딱 표시가 나는 건데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횡보 구간이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런 숫자들을 보시고, 하락이 어쨌든 가긴 간 거잖아요. 이게 요런 게 많으면 이런 거 한번 딱 왔을 때 이때 사셔라? 아니죠. 이때로 확인하셔서
여기 S 시그널이 바닥을 내려갔다가 제가 통과할 때, 나올 때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A급 밴드, A급의 SV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이때 샀으면 예,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는 없지만 확률상 높은 타점은 있다. 그러면서 위쪽에 뭐가 발생하냐? 요 짙은 네, 파란색 음영하고 겹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 여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원래 이게 하늘색이거든요. 네, 지금 세팅이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하늘색하고 겹치는 부분.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 음영이 발생하면 여기가 우선 제일 좋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도 여기 파란색 음영하고 녹색 음영 다 만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다고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보셨냐는 거예요. 예, 3,100원하고 2,100원이 차이는 크지만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를 쓰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확률이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누적 거래량 상승 여부는 이 노란색 누적 거래량인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이고 있구나,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주봉 241 2평 돌파. 일봉에서는 300하고 481을 보는데 주봉은 스케일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240입니다. 여기 지금 딱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체 가격 중에 자, 이 고점과 적점의 대략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241평, 2평쯤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을 그으면 과거의 고점 여기 있죠? 그럼 여기를 연결을 해보세요. 쭉 연결하면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딱 중간에서 요 위쪽으로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만 넘어가면 상승폭이 가능하겠죠. 중간이란 값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려왔다가 왜 중간으로 가겠습니까? 떨어질 거면 그냥 내려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노선 C라인 위치도 지금 검노선이 이쪽 위에 있다. 그리고 C라인도 위에 있다. 그럼 고점이죠. 이건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횡보 타고 있는데 돌파를 했고요. 그러니까 C라인도 어땠습니까? 따라 내려왔죠. 근데 이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이격이 없다.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조금 높다 그러면 C라인이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보통 한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격이 발생하죠. 그럼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같은 위치로 오면 그때가 요 안에서는 사실 요 부분이 이제 거의 똑같은 위치로 약간 이격이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상태. 여기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맞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겁나죠. 그래서 확인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대신에 요만큼 올라가서 검노선을 통과했으면 그래도 확률이 있으니까 이때 들어갔으면 여기서 1차 수익,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 못 받고 내려왔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주식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100% 손절하고 쳐다도 안 보면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랬을 때 50% 매도. 그런 다음에 좀 지켜보시다가 반등하면 여기서 그 매도했던 금액으로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한 종목을 보고 계속 스윙 가는 것도 그 실력, 주식 매매 실력을 늘리는 데는 더 좋습니다. 단타 매매로 그냥 매일 종목 바꿔서 하는 건 좋을 수는 있는데 돈은 많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땐 크게 벌고 어떤 땐 크게 잃고. 하지만 스윙은 내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주봉이라 그렇지 일봉에선 보입니다. 하단 지역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파도 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P밴드 네, 여기서 이전에 터치했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봉상 단기 상승 가능성 90% 정도 돼요. 이게 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기왕 할 거면 하락하는 놈보다는 이런 가능성 있는 애가 좋고요. 자, 일봉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추세 상승 빠르게 볼게요. 추세 상승 당연히 지금 이렇게 저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세 상승이죠. 그리고 상승 다이아 네, 여기 두 개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 거래 대금 발생 여기 빨강색 남아 있고 이 파란색이 엄청 크게 나오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빼야 됩니다. 근데 들어온 빨강 대비 엄청 많이 들어왔죠. 나간 파랑 얼마 없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PM 밴드상 위치 일봉이니까 더 잘 보여요.
여기 올라갔을 때 P밴드 닿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훨씬 좋은 위치다. P밴드 계속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세 죽지 않았고, 추세 전환봉 여기 발생했죠? 네, 그래서 작은 스케일이 훨씬 보기가 좋고 파악은 빠르다. 그런데 주봉에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V 시그널 여기 작지만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벌써 발생했죠. 누적 거래량 상승, 예, 노란색 꽉 차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봉 300일 이평 돌파 여부. 자, 여기를 넘어가야 한 요 정도거든요. 이 매물대를 넘어가야 일봉 300일을 돌파하는 건데 아직은 못했어요. 근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죠. 손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녀석으로 찾아갈지. 하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저점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노선 C라인 위치도 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노선 C라인이 여기 이렇게 같이 왔죠? 그걸 뚫었어요, 같이. 그리고 지지 받았죠?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와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상단 P밴드 터치 여부. 당연히 이렇게 P밴드 터치하고 있고 내려갈 때도 어땠어요? 정확히 M밴드하고 P밴드 여기서 닿아서 반등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루틴하게 움직이는 녀석이고 예, 요건 세력이 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주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 90%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면 여기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사면 예,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왜 내려왔냐? 외국인이 팔았어요. 예, 그런데 계속 사고 팔고 이때는 기관이 샀네요. 기관이 사서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연기금이 샀는데 연기금은 폭발적으로 안 사나 봐요. 항상 사면 예,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합니다. 매일 나눠서 진짜 분할매수 열심히 하나 봅니다. 예, 뭐 그냥 여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예,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셔서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손절 가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드릴게요. 자, 종목 평점은 우선 차트 평가는 별 4개입니다. 재무 평가가 2개. 그래서 최종 평가는 3개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뭐 바로 다음 주라도 반등은 할 수 있어 보여요. 위치상 이렇게 딱 조정받고 바로 지지받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떨어질 수 있으니 손절은 어디서 하셔야겠어요? 손절은 처음에 만약에 시초가 매수하셨으면 2,800원 2,800원에서 손절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손절 2,800원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2,700원에서 2차 하시고 자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익절은 당연히 3400 3,400원 그리고 2차에서는 3,700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들은 다 이평선하고 그 다음 더 가면 이렇게 위쪽에 4,200원 정도까지 가는데 S밴드 통해서 선정한 거니까 제가 해봐도 이 S밴드는 너무 잘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크게 없이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